자, 정적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적분은 사실 수학 2에서 했던 걸 기반으로 생각한다면 별로 다를 게 없어요. 앞부분을. 그러면 뭔가 뒷부분에 새로운 게 추가되겠죠. 그러니까 첫 시간에 말했지만 적분을 처음 하는 시간에 말했지만 적분은 기본적으로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형태에 따른 적분이 매번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미분은 그냥 통괄시켜서 이렇게 생긴 건 이렇게 하면 돼.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적분은 그게 없어요. 적분은 사실 미분보다 훨씬 오래된 개념입니다. 훨씬 오래된 개념인데 그 전에는 훨씬 어려웠던 적분을 그나마 간단히 축약한 게 지금의 아이디어예요. 그나마 미분과 좀 관련 지어서 아마 다음 시간에는 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분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되게 초급 적분인 것 같으면서도 그걸 우리가 적분하기 위해선 뭔가 특이한 아이디어를 불러일으키거나 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는데 오늘 일단 간단한 적분, 정적분의 성질부터 좀 이야기해보죠. 뒷부분을 나갈 수 있으면 좋겠네요. 정적분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뭐냐면 large f 프라임 x를 small fx라고 할 때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정의했냐? large fb에서 large fa를 뺀 것으로 정의했습니다. 즉 부정적분만 할 수 있다면 거기다가 두 개의 값을 대입해 빼면 그게 정적분, 즉 더 이상 적분상수를 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일컫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정적분의 의미예요. 이것을 우리가 수학2에서 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x축과의 함수값의 합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부호가 달린 넓이라고 인식해도 좋습니다만 수학 2에서는 그래프가 단순했던 거에 반해 되게 거지 같을 거예요, 그래프가. 그래서 실제로 그래프랑 함께 생각하는 게 오히려 뭔가 좀 저해시키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간혹 있어요. 물론 그래프와 함께 생각하는 게 편하게 될 때도 있어. 그래서 그때그때 상황이 다른 건 분명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는 있자 정적분의 의미는 함수값의 합입니다. A부터 B까지에 대한 함수값의 합이다 라고 인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그 정의 자체가 large FB에서 large FA를 뺀 것으로 정의했기 때문에 A부터 A까지 fx dx는 0이다 라는 이야기, 그리고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와 B부터 A까지 fx dx의 부호는 정확하게 반대가 된다라고 했던 수학2의 아이디어는 그대로 차용하게 됩니다. 더불어 이것뿐만 아니라 인테그랄은 시그마와 맞닿는 부분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곱하기 상수 k fx dx는 당연히 꺼낼 수 있다는 것을 성질로 갖게 되고요. 더불어 fx 뿔마 gx dx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또 인테그랄 fx dx 뿔마 인테그랄 gx dx를 꺼냈을 수 있습니다. 모조리 다 부정적분에서 설명했던 거지만 이게 정적분에서도 설명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정적분에만 특별하게 있는 아이디어가 뭐가 있냐? 이것처럼 특별하게 있는 아이디어가 뭐가 있냐면 이어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시그마를 우리가 마치 이어서 쓰듯 또는 끊어서 쓰듯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와 인테그랄 b부터 c까지 fx dx를 더하면 인테그랄 a부터 c까지 fx dx를 우리가 한 번에 쓸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정적분의 가장 기본적인 성질들이죠. 그렇죠? 아마 여기 2번까지 정적분의 성질까지 설명한 걸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온 건 우함수와 기함수의 정적분, 즉 주기함, 우리가 값을 계산하지 않고 적분하는 경우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거예요. 주기함수든 기함수, 우함수든 벌써 쓰라고 하면 뭐가 좀 안 맞죠, 지금은? 이제 기함수와 우함수에 대한 적분이든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학2에서 했던
것들을 그대로 가져옵니다. 기함수라는 건 마이너스 x를 대입한 결과가 마이너스 fx가 되는 것, 우함수라는 건 마이너스 x를 대입한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 이것을 기함수와 우함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x를 대입했을 때 fx가 어떻게 변하는가? 안 변해? 우함수. 변해? 기함수. 그냥 단순히 변하는 게 마이너스가 전체 붙을 때 기함수라고 하는 거죠. 원점 대칭, y축 대칭이라고 말을 하면서 여기에서 이제 많이 써먹는 아이디어는 이런 거죠. 기함수랑 기함수랑 곱하면 뭐다? 우함수. 기함수랑 우함수랑 곱하면 기함수. 우함수랑 우함수랑 곱하면 우함수고요. 기함수랑 기함수랑 합성하면 기함수고요. 기함수랑 우함수랑 합성하면 우함수고요. 우함수랑 기함수랑 합성해도 우함수이며 우함수랑 우함수랑 합성하면 우함수고요. 기함수를 미분하면 우함수, 우함수를 기분하면 미분하면 기함수, 그리고 기함수를 적분하면 우함수가 되면 우함수를 적분하면 뭐겠어요? 기함수 더하기 C가 됩니다. 기함수는 무조건 0,0을 지나야 돼요. 근데 정실수 전체에서 정의가 돼 있다면 어쨌든 상수, 그러니까 0,0 대칭입니다. 근데 우함수를 적분하면 이게 기함수 꼴이 되긴 하지만 평행이동을 한 건 얼마인지 몰라요. 그래서 기함수의 성질을 같되 0,0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수학 2에서 우리가 다루었던 내용이죠. 그쵸? 수학 2에서 근데 얘를 안 썼어요. 요거. 이젠 씁니다. 왜냐면 우리가 원래는 수학 2에서 이걸 못 쓴 이유가 합성함수를 다룬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당장 내가 이런 거를 그래프를 못 그려. 그렇잖아? 맞지? 얘가 지금 기함수에다 우함수 합성한 거니까 사실상 그냥 뭐 x 6제곱 빼기 3x 4제곱 알아. 근데 이런 거 그래프를 안 따졌단 말이야. 근데 이제는 따진다고. 물론 이런 식으로 따지지 않죠. 어떻게 따지겠어요? 이것만 있으면 기함수잖아. 그치? 근데 여기다 이제 sin x 집어넣겠죠. 그럼 얘는 우함수잖아. 근데 그걸 기함수에 넣었네? 그럼 뭐예요? 그냥 기함수가 된다고. 맞아?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아니지. 내가 아까 말했잖아. 우함수랑 기함수 합성은 우함수라니까. 알았죠? 뭐야? 미안해요. 기함수랑 기함수 합성한 거죠? 오, 대답을 내가 잘못했죠. 이렇게 된다는 걸 이제 우리가 떠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알았죠? 다른 거는 수학 2에서 했다. 근데 여기까지 수학 2에서 했고 이것만 다시 잘 정리해 두기를 바라고요. 헷갈리는 친구들은 적어두길 바라고 안 헷갈리면 그냥 그렇구나 해도 돼요. 이게 안 헷갈리는 근간은 뭐냐면 그냥 기함수 x제곱으로 세제곱 보면 되고요. 우함수 그냥 x제곱으로 보면 다 떠올릴 수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x세제곱에 x세제곱 대입하면 x9제곱이라 기함수고요. x세제곱에 x제곱 대입하면 x6제곱이라 우함수고요. x제곱에 x세제곱 대입하면 x6제곱이라 우함수고요. x제곱에 x제곱 대입하면 x4제곱이라 우함수다. 그냥 그렇게 기억해도 괜찮아요. 다 똑같습니다. 어차피 성질. 그냥 x도 기함수죠. 그렇죠. 그냥 x도 기함수죠. 근데 그건 뭔가 좀 티가 덜 나는 것 같으니까. 그치? 그래서 이런 것들 정도만 기억을 하자. 그리고 이제 뭐 주기함수라는 개념이 등장하는데 주기함수는 뭐 알다시피 반복된다라는 거죠. 그쵸? 그것 정도만 기억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것에 관련된 게 꽤 많아서 이것까지 좀 설명을 하는데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아닌가? 별로 없나? 아니네. 5까지밖에 없네. 내가 잘못 봤구나. 네, 일단 여기까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좀 새로운 거에 대해서 접근하자. 자, 1130번부터 천천히 해볼게요. 일단 정적분 처음에 뭐다? 부정적분 한 거에다가 대입만 하면 된다는 거죠.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x 플러스 3분의 x 마이너스 1에 절대값 dx라고 되어 있는데 절대값이 되어 있는 이유는 간단하죠. 1 기준으로 쪼개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 dx고요. 1부터 3까지는 x 마이너스 1 dx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마이너스 1 더하기 x 플러스 1분의 4 이렇게 되나요? dx 더하기 1부터 3까지 1 더하기 x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4 dx 이렇게 써지겠죠. 야, 왜 1이라고 썼냐? 아, 나 참. 문제다, 문제. 자, 이와 같이 됩니다. 자, 근데 이 부분은 원래 지워지겠죠? 이 둘이 만나서, 그쵸? 네. 이 둘이 만나서 지워질 거고요. 얘만 정적분 해주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얘 4, ln x 더하기 3에다가 마이너스 1과 1 대입하고요. 마이너스 4, ln x 더하기 3에다가 1과 3을 대입한다 라고 봐주면 되겠죠. 자, 1 대입하면요. ln 4ln 4 8ln 2 마이너스 1 대입하면요. ln 2 그래서 마이너스 4ln 2 3 대입하면요. 마이너스 4ln 6 1 대입하면요. 마이너스 ln 2ln 2 플러스 8ln 2 그래서 2랑 6으로 쪼개지 않았죠? 그렇겠죠? 자, 그래서 이게 원래는 12인데 8ln 2 마이너스 2ln 3 이렇게 이 ln 6을 또 우리가 ln 2와 ln 3으로 쪼개야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이게 4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가 문제에서 말한 A고요. 문제에서 말한 B고요. 둘을 빼달라 했기 때문에 1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부정적분만 잘하면 사실 정적분은 그렇게 막 엄청 어렵진 않아요. 사실 정적분이 더 쉽다고 말을 못하겠구만. 아무래도 자질구레한 계산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좀 실수를 좀 주의해야 된다. 그렇게 또 강조를 해야겠죠. 인테그랄 마이너스 ln 4부터 ln 4까지 절대값 2의 x제곱 마이너스 2 dx를 구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뭐예요? ln 2를 기준으로 부호가 달라지잖아요. 그쵸? 그래서 인테그랄 마이너스 ln 4부터 ln 2까지는 마이너스 2의 x제곱 더하기 2dx고요. 인테그랄 ln 2부터 ln 4까지는 2의 x제곱 마이너스 2dx가 되는 거죠. 많이 협소한가? 마이너스 2의 x제곱 더하기 2x를 마이너스 ln 4, ln 2 대입하고요. 더하기 2의 x제곱 마이너스 2x를 ln 2, ln 4 대입합니다. 이렇게 닫을게요. 마이너스 2 더하기 2 ln 2 마이너스 ln 4 하면은 숫자가 그지 같네. 마이너스 2 4분의 1 플러스 4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7 더하기 2ln 2 빼 더하기 2ln 4 4ln 6ln 2 더하기 ln 4 4 ln 2 마이너스 ln 4 ln 2 ln 2 그러니까 돼서 4분의 1 더하기 4 ln 2 그냥 단순 계산밖에 안 되는데 그냥 숫자가 지저분하니까 좀 오래 걸리죠. 정적분 할 때, 네. 다음 함수 정적분 할 때 미리 이렇게 묶고 와서 하잖아요. 그것도 좀 되는 당연하지. 계산 자체는 어차피 그냥 대입만 하는 거니까 그런 건 상관없어요. EX, 2의 X제곱은 적어서 들어가면 2의 ln 4 빼기 2의 ln 2 얘 말하는 거지?
그치? 그럼 이제 4 빼기 2라서 2라고 쓴 거죠. 네. 지금 나는 공간 모자라서 그냥 풀이 줄인 거예요. 알았죠? 헷갈리면 다 써도 괜찮아. 나라도 다 쓸 거야, 당연히. 원래 공간이 넉넉하면 다 쓸 텐데, 여기는 공간이 좁아서 그냥 쓴 거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실수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원래 정적분이 그래서 우리가 그 정적분 활용 같은 거 할 때도 공식 잔뜩 외웠던 거잖아. 실수 줄이려고, 맞죠? 이것도 마찬가지긴 해요. 그래서 유리무리함수 정적분 똑같이 했고요. 지수함수 정적분도 똑같이 했죠. 삼각함수도 마찬가지로 정적분을 하게 될 것 같아요. sin x, 코사인 x 더하기 k, x가 2분의 파이, x가 2분의 파이 이렇게 됩니다. (0부터) 파이까지에 대해서 정적분 해달래요. 지금 뭔 아이디어냐면 사실 단순 대입을 하는 거긴 한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많이 문제를 깔아 놓으면 그럼 이건 수학2랑 다를 게 없거든. 그쵸? 훨씬 많은 유형을 담아야 되는데 그런 계산 연습을 많이 시키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그냥 곧바로 이상하게 생긴 것들 박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유형에 여러 가지 유형을 담은 거예요. 수학2를 기준으로 하면 사실 이것만으로 유형 2개로, 이것도 유형 2개로 쪼갰어. 수학2였으면. 근데 그거를 한 유형에 집약한 거예요. 그래서 한 유형을 풀면에도 불구하고 되게 뭔가 좀 다채로운 듯한 느낌을 들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양이 엄청 많은 걸 요 정도로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모양새가 나오는 거다. 그러니까 뭔가 초반부터 어렵다가 복잡하다고 느껴지는 게 그런 것 때문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대표 유형을 풀면은 또 그렇게 엄청 복잡하진 않을 거야. 근데 이거는 일부러 구간을 다 나누어서 이제 정적분 하는 거에 대해 보여주고 있다. 이것도 그래서 마찬가지죠. 0부터 파이까지 fx를 적분하고 싶은데 2분의 파이를 기준으로 쪼개져 있기 때문에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코사인 x 더하기 k를 정적분하고 2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는 사인 x를 정적분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자, 이때 우리가 보면은 여기도 등호가 있고 여기도 등호가 있죠. 즉 2분의 파이랑 2분의 파이를 대입했을 때 같다라는 거예요. 즉 연속이라는 개념이고요. 그래서 k는 1이 된다라고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연속이란 말을 안 했지만 했네. 연속이라고 했는데 여기 어차피 등호가 무조건 있으니까 그건 연속인 게 자동으로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코사인 x를 정적분하면요. 사인 x 더하기 x를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계산하면 되고요. 사인 x는 오히려 마이너스 코사인 x를 2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1 더하기 2분의 파이 플러스 1. 그러니까 2 더하기 2분의 파이가 계산이 됩니다. 자, 아까 전에 말했던 정적분과 우함수 기함수에 대한 유형 보도록 해볼게요. 1143번. f-x는 -fx랍니다. 기함수죠. 항상 0인 거 찾아달래요. 기함수는 우리가 수학투에서 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기함수는 -a부터 a까지 정적분하는 게 뭐가 돼요? 0이 되죠. 그쵸? 우함수는 이제 0부터 a까지 한 거에 2배다 라고 했던 거 기억하죠? 인테그랄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 sin fx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 했어요? 기함수를 기함수에 넣었죠. 그러면 기함수가 됩니다. 그쵸?
기함기죠. 기합성기. 그쵸? 니은 인테그랄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 코사인 fx죠. 이건 뭐예요? 우함수의 기함수 합성한 거죠? 기함수 아니라 했어요. 디귿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에 대해서 이건 곱하기죠. fx 곱하기 sin x dx인데 기함수랑 기함수랑 곱하면 뭐가 된다? 우함수가 된다 했죠. 왜냐면 x 세제곱이랑 x 세제곱 곱하면 x 6제곱 되거든. 그치? 그렇기 때문에 우함수가 돼서 안 되고요. 마지막으로 리을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 fx 코사인 x가 기함수랑 우함수를 곱한 거기 때문에 기함수가 된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봐달라는 이야기예요. 어차피 성질은 수학2에서 했던 것과 똑같기 때문에 x제곱, x세제곱, 뭐 아까 말한 것처럼 x제곱과 x로만 봐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비교하면 된다라는 것만 기억해도 괜찮아요. 오히려 어중간하게 외우는 것보다 매번 비교하는 게 낫습니다. 오래 걸리는 비교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내가 알고 있는 x제곱과 비교해도 괜찮아요. fx 더하기 2는 fx라고 했어요. 이건 주기가 2라는 거죠. 맞아요? 사실은 원래 아니에요. 이 표현의 의미는 주기의 정수배가 2다라는 이야기인데 문제에서 그래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라는 범위를 줬기 때문에 주기가 2로 확정된 거예요. 맞죠? 원래는 주기 곱하기 정수가 2다. 자연수라고 하는 게 좋겠죠. 어차피 주기는 자연수니까. 자연수가 2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는 게 정당합니다. 근데 보통 이런 걸로 페이크 치는 경우는 많이 없어요. 이거 페이크 치는 경우는 저기 삼각함수, 즉 수학 원 쪽에서나 이런 걸로 페이크 치지 일반적으로 미적분까지 와서는 이런 걸로 장난질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건 괜찮다. fx가 2의 x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이라고 돼 있어요. 맞죠? 우함수죠? 그쵸? 근데 우함수죠. 그래서 이 우함수 모양이 반복된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7까지 fx dx는 원래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이게 길이가 8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냥 4배만 해줘도 되는데 이거를 4배 곱하기 2배에 이렇게 해줘도 괜찮다는 거죠. 그쵸? 우함수가 섞여 있으니까. 자, 그러면은 이건 8. 얘 적분하면 2의 x제곱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제곱이죠. 0과 1 대입하면요. 그냥 8, 2, 마이너스 2분의 8 이렇게 됩니다. 0 대입하면 똑같이 1이잖아요. 그쵸? 문제에서 그냥 이거 k 구해달라고 했고요. 8이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미적분에서의 정적분을 해봅시다. 그냥 바로 유형으로 봐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별 내용 아니라서 이 부분은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치환 적분을 하겠다는 거예요. 치환 적분을 할 때는 주의할 게 뭐냐? 간단하다. 우리가 수학 상에서부터 했던 건데 치환을 하면 범위가 새로 생겨요. 그쵸? 간단한 일례로 아까 전에 로그의 방정식이라는 걸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아까 lnx의 제곱 마이너스 2lnx 마이너스 8은 0이라고 합시다. 그쵸? 이거의 두근의 곱이 뭐냐는 거야. 라고 물어봤을 때 이렇게 물어봤을 때 두근의 곱이니까 우리가 근과계수 관계를 생각하고 싶은데 원래 이거의 두근은 알파 베타였어요. 근데 이걸 치환하는 과정 중에 어떻게 돼요? lnx를 t라고 치환하면
이렇게 되면서 이거의 두근은 알파 베타가 아니라 ln 알파와 ln 베타가 돼버린다는 거죠. 그쵸? 맞아요? 그런 범위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두근의 곱을 구하고 싶지만 나는 두근의 합을 구하는 게 이게 ln 알파 베타를 구하는 거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더불어 무슨 이야기를까지 할 수 있냐면 원래 여기에 두근의 조건은 뭐죠? 0보다 크다라는 게 조건이죠. 왜냐면 진수 조건 때문에. 그치? 근데 여기로 오잖아? 이거 두근에 대한 조건이 뭐가 돼요? 이거 실수 전체로 바뀝니다. 왜냐면 ln 알파라는 거는 실수 전체가 다 돼요. 치역이 달라진다는 거지. 이런 것처럼 기본적으로 치환을 하면 범위 및 근 같은 게 달라지게 됩니다. 그거를 치환 적분은 다 치환했었잖아. 그것만 주의해달라는 거예요. 양 간출이면 치환하면 값 다시 설정해 라는 것을 일컫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FA 더하기 X는 FA 빼기 X. 이 말의 의미가 뭐죠? 2분의 2a x는 2분의 1이지. 지금 말하고 싶었던 건 아마 이거 같아요. 이게 이제 X는 2분의 A의 대칭이고요. 그쵸? 이건 이미 A 빼기 X, A 플러스 X라서 이건 X는 A의 대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분 지워주고요. 오케이? 이거는 뭐 그냥 비교해주면 되고요. 이 표현은 알아둬야 돼요. 이게 수학 2에서도 많이 출제됐었죠. 그쵸? 수학 2에서도 많이 출제되고 선대칭을 의미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뭔지는 모르지만 근데 이게 인테그랄 0부터 a까지 fx dx가 4래요. 뭐야? 그러니까 a를 기준으로 대칭인데 0까지가 4면은 이 a까지도 4겠죠. 그쵸? 우리가 그런 걸 이제 파악할 수 있는데 인테그랄 0부터 a까지 f2x와 인테그랄 f2a-x dx를 구해달라는 거죠. 뭔 소리지? 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 해야 된다? 치환해서 두 개로 쪼갤게요. 앞에 거는 EX로 치환을 할 거예요. 이걸 T로 치환하겠고요. 얘는 이거를 뭘로 할까요? S로 할까요? S로 치환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X가 T니까 이 DX가 DT가 되고요. 얘는 마이너스 dx가 ds가 되죠. 자, 인테그랄. 그럼 dx는 2분의 1 dt라서 2분의 1에 ft dt 이렇게 되는데 중요한 건 x에다 0 대입하면 뭐예요? 0이죠. x에다가 a 대입하면 얼마예요? 2a죠. 그래서 얘 0부터 2a까지로 바뀝니다. 그렇죠. 다시 여기에다 0 대입하면 0이죠. 근데 여기다 a 대입하면 얼마예요? 0부터 a까지나 x는. 근데 a 대입하면 2a죠. 그래서 이 윗끝 아래끝이 바뀌어요. 이거 주의하라는 겁니다. 치환하면 범위가 다시 바뀐다고. 다시 한번 써볼게요. 처음이니까 x는 0부터 a까지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t가 2x잖아요. 그러니까 t는 2x니까 0과 2a 사이로 바뀌고요. 그럼 s는 어떤 범위로 바뀌죠? 여기 0 넣으면 얼마예요? 2a고요. a 넣으면 얼마죠? a. 그렇죠. 그래서 얘는 a부터 2a까지로 바뀝니다. 맞나요? 여기까지 이해 가요? 자, 근데 이때 주의할 건 바로 이겁니다. a부터 2a까지를 했죠. 근데 여기다 0 넣었을 때 얼마라고? 네, 2a입니다. a를 넣었을 때 a가 돼요. 얘 순서가 바뀌어요. 근데 그 와중에 마이너스 dx가 ds라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ds로 바뀌어서 사실 똑같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돼요. 그러니까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거야. 치환을 하는 과정 중에 첫 번째 주의할 건 우리가 미분할 때도 했지만 EDX는 DT랑 마이너스 DX는 DT 이거를 일단 깔아두고 그래서 DX 대신에 쓰는 것들을 좀 주의해서 써야 된다는 거죠. 마이너스 붙고요. 2분의 1 붙고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윗끝과 아래끝을 좀 주의해줘야 된다는 건데 윗끝은 얘를 대입하고 대입했던 그 순서 그대로 써주고요. 왜냐면은
정적분의 순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도 얘를 대입했을 때 2a였다. 여기 a를 대입하면 a가 된다. 이거를 잘 해줘야 돼요. 그래서 2분의 1이죠. 0부터 2a까지 ft dt고요. 얘는 빼기지만 2a부터 a를 바꿔주는데 마이너스를 소모한다고 보면 그냥 a부터 2a까지 fs ds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4 더하기 4라서 8입니다. 처음이라서 좀 주의할 게 있다. 알았죠? 요 주의할 거, 여기서 방향 주의하자라는 거, 요것만 좀 다시 보고요. 방향을 좀 주의하자. 이런 거예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어요? 방향이 매달려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면, 동그라미 쳐볼게요. 자, 2a-x라는 게 s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 0을 넣은 게 s잖아? s는 2a부터 a까지라고 했지만 이 순서가 달라요. 0을 대입하면은 뭐예요? 2a죠. 그러니까 0을 대입했을 때에 s는 2a가 된다는 거고 얘는 a가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냥 간단한 사례를 보여주면 뭐가 있을까? 자, x-1의 제곱을 내가 0부터 1까지 접근한다고 합시다. 그럼 이거 그래프 자체가 이렇게 그려졌죠? 요거죠. 그치? 그런데 막 온당치 않군요. 이거는 쓸모가 없는 거라서. 자, 이거를 접근한다고 할게요. 그럼 이거를 접근하는 거죠. 맞죠? 0부터 1까지 요거 접근하는 거죠. 근데 내가 여기다가 순서를 바꿨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다르지. 맞지? 얘는 이미 마이너스 x가 들어가 있는 거야. f에. 마이너스 x. 그러면 이렇게 볼까? 다시 이게 x-1일 때는 이거였지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면 이렇게 되잖아. 그쵸? 이게 그래프가 달라지잖아요. 맞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 여기다 0을 대입하면 어떻게 돼? 이거 0부터 1까지라고 해서 좀 다른 게 없어 보이는구나. 이렇게 봅시다. 0부터 2분의 1까지라고 볼게요. 계속 말을 철회하네. 다시 첫 번째 x를 대입한다고 했을 땐 그래프가 이건데 0부터 2분의 1까지라고 하면 여기죠. 그쵸? 근데 내가 이걸 마이너스를 붙이면 그래프가 y축 대칭 되는데 0을 대입하면 얼마예요? 여기 0부터 2분의 1까지라고 하면 여기죠. 그쵸? 달라지죠. 달라져요. 그냥 달라진다고 얘 자체가. 근데 이것도 이미 2a-x라고 다른 애를 넣었잖아. 그러니까 바뀔 거야. 근데 그게 어떻게 바뀌냐면 0을 대입했을 때랑 a를 대입했을 때가 2a를 대입했을 때랑 a를 대입했을 때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방향을 주의하라는 건 뭐였냐면 우리가 x가 0부터 a니까 t라는 게 0부터 2a까지고 s라는 건 a부터 2a까지니까 이걸 차례대로 a부터 2a까지라고 쓸 생각을 하지 말고 그러니까 얘의 범위를 따로 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위끝 아래끝이 있으면 그걸 대입한 걸 그냥 아래끝에 위끝을 대입한 걸 그냥 위끝에 대입하는 그 방향에 주의하라는 거예요. 이걸 대입한 걸 그냥 아래에 넣고 얘를 대입한 걸 그냥 위에 넣을 생각만 하면 됩니다. 그냥 그대로 따라가면 돼요, 방향을. 그러니까 결과로 나온 방향이 아니라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치환하면 범위가 새로 생긴다. 그게 메인이에요. 치환하면 범위가 새로 생긴다. 그래도 좀 이제 간단한 것 좀 해보죠. 이건 너무 처음부터 복잡한 거였고. 두 번째, 이제 좀 간단한 거. 루트 x-2는 곱하기 f'x는 3x-1. f'x가 루트 x-2분의 3x-
어떻게 접근하죠? 그래, x-2를 t라고 치환하자. 그러면 x는 t 플러스 2고요, 그쵸? dx는 그냥 dt 이게 되겠죠. 그럼 얘는 루트 t분의 3t 플러스 5가 되니까 인테그랄 3 루트 t 더하기 루트 t분의 5 dt가 됩니다. 그쵸? 근데 내가 원하는 건 F6에서 F3 하를 해달래요. 뭐야? 3과 6을 원래 해달라는 거죠. 그쵸? 근데 여기다가 3 넣으면 t는 얼마예요? 1이죠. 여기다 6 넣으면 t 얼마예요? 4. 이거 계산해달라는 겁니다. 그쵸? 자, 뭐 접근해주면 되죠. 루트 t 접근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 그치? 얼마? 2분의 1제곱이니까 3분의 2를 역수로 곱하면은 이 t의 2분의 3제곱. 얘는 2분의 1제곱, 2분의 1을 곱해서 5가 된 거죠. 그래서 플러스 10 t의 2분의 1제곱 이렇게 된 거겠죠. 검산해보면은 2분의 3 곱하면 딱 3 된다. 오케이. 그럼 이제 1과 4. 왜 1과 4가 나왔는지 알겠죠? 루트 쓰지 말라는 거지. 맞지? 지워져라. 자, 4랑 1 대입해서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14 더하기 10. 그래서 24가 됩니다. 네. 못 봤는데 어디다 대입하죠? 14. 지금 최종적으로 구하는 게 내가 인테그랄 3부터 6까지 fx 프라임 x dx래요. 지금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게. 그러면 x가 3이고 6이잖아요. 여기다 3을 6을 대입하는 거지. 그치? x에 3 대입하면 1이고요. x에 3 대입하면 1이고요. x에 6 대입하면 4고요. 이렇게. 이와 같이 본 겁니다. 문제에서 fk라는 걸 인테그랄 1부터 k까지 x분의 루트 ln x dx라 했습니다. 생긴 게 좀 극혐이긴 하지만 루트 안에 ln x가 있다는 게 언짢잖아. 그치? 근데 이 짝꿍으로 x분의 1이 나오면 오케이 땡큐가 돼버리는 거죠. 왜? ln x를 우리가 t라고 치환하면 x분의 1 dx가 뭐가 되니까? 그냥 dt가 되니까 오케이 얘는 인테그랄 그냥 x분의 1 dx가 dt라서 dt의 루트 t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만 하면 돼? 1을 대입하면 얼마냐는 거야. 0이죠? k를 대입하면 얼마냐는 거야. ln k가 되는 거죠. 이렇게 윗끝 아래끝도 바뀌게 된다. 근데 루트 t를 적분하면 맞죠? 방금 전에 했잖아. 3분의 2에 t의 2분의 3제곱. 근데 여기다가 0과 ln k를 대입한다는 거고 기분 나쁘게 생겼네. 3분의 2에 ln k의 2분의 3제곱을 구하고 싶다는 거죠. 언짢. 자, 그래서 f에다가 k의 36제곱을 넣고 싶대요. 그러면은 이게 fk거든요. 여기다 k의 36제곱 넣으면 어떻게 돼요? 3분의 2에 ln k의 36제곱의 2분의 3제곱인데
그러면 36만 밖으로 꺼내지잖아요. 그쵸? 그럼 3분의 2 곱하기 36의 2분의 3제곱 216 곱하기 ln k의 2분의 3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이거 밖으로 이렇게 슉 나가니까. 그럼 얘만 따로 쓰는 거지. 216 곱하기 3분의 2의 ln k의 2분의 3제곱. 왜냐면 이게 뭐니까? 이게 그냥 fk니까. 216 fk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로그에 있는 진수의 지수는 밖으로 나간다. 그런 이야기였죠. 자, 이제 좀 정리해 보시고요. 앞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젠 앞을 봐야죠. 삼각 함수를 이용한 치환적분.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부정적분으로 안 된다. 부정적분에서는 이런 걸 우리가 다룬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뤘을 수도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상황이죠. 무슨 말이냐? 이게 기본적인 형태로 이게 삼각함수가 아닌데 삼각함수로 바꾸는 거야. 삼각함수의 치환적분법이라는 게 뭔 말이냐면 원래 삼각함수를 치환하겠다라고 우리가 보통 접근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삼각함수가 아닌 걸 삼각함수로 바꾼답니다. 그럼 이게 적분이 된대. 그 대표적인 사례를 이제 교재에서 제시하는 게 루트 a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라는 것과 우리가 x제곱 더하기 a제곱 분의 1이라는 형태래요. 삼각함수가 아닌데 오히려 삼각함수를 했을 때 의미가 생긴다는 거야. 되게 희한하지. 그러니까 보자는 거야. 루트 x 2제곱 마이너스 x제곱을 적분하면 그러니까 뭘 미분해야지 제가 나오니? 그딴 게 어딨어? 없잖아. 왜냐면 이게 루트 t를 우리가 적분하면 t의 2분의 3제곱이 나와. 그쵸? 근데 얘는 이 속미분이 생기잖아. 그러니까 얘는 루트 t라서 얘를 미분할 건 없었다고. 맞지? 그쵸? 근데 여기는 이상한 게 깔려 있어. 그러니까 내가 만약 얘를 이 a제곱 마이너스 x제곱의 2분의 3제곱을 미분한 형태다 라고 주장을 한다면 2분의 얘를 만약 미분했을 때 2분의 3의 a제곱 마이너스 x제곱의 2분의 1제곱이 된과 동시에 얘가 나온다는 거지. 근데 없잖아요. 그럼 얘가 있으면 그냥 이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건 치환적분으로 될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얘만 딸랑 있는데 어떻게 풀 거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따위로 생긴 걸 본 적이 있냐는 거지. 있어요. 이게 뭔데? 응? 그치. 반원이죠. 이게 반원이죠. 왜? y는 루트 a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면 y제곱은 a제곱 빼기 x제곱이죠. 플러스 y제곱은 a제곱. 근데 y가 0 이상인 반원입니다. 이 짓 한다는 거예요. 이 짓. 이게 삼각함수.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그러니까 루트 a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라는 건 어쨌든 정의가 된다는 건 여기 속에 있는 애가 반드시 0 이상이거든? 그쵸? 그럼 x라는 애의 범위가 a와 마이너스 a를 넘어서질 못해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 x라는 걸 a 사인 세타라고 치환하면 얘 루트 벗겨진다는 거예요. 왜냐면 a제곱 마이너스 a제곱 사인 제곱 세타 제곱 사인 세타 잠깐 말이 꼬이네. a제곱 마이너스 a제곱 사인 제곱 세타가 되는 바람에
깔끔해져요. 얘가 됩니다. A 아주 예리했고요. 네, 이렇게 깔끔하게 떨어져요. 그럼 이제 적분이 된다는 거지.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환 적분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치환 적분의 형태가 아니다. 그런데 새로운, 그러니까 이 맥락의 중요한 건 그거예요. 우리가 원래 그지같이 생긴 걸 뭔가 좀 깔끔한 형태로 바꿨다면 깔끔하게 생긴 걸 거지같이 바꾼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좀 특이한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x제곱 더하기 a제곱분의 1이라는 걸 일반적으로 치환 적분으로 생각한다면 분자에 EX 같은 게 있었어야 돼. 왜냐면 이게 fx분의 f'x라고 인식해야 되거든. 근데 그게 아니야. 근데 이걸 적분을 할 수 있대. 그게 어떻게 적분이 되냐 했더니 내가 x라는 건 이제 정의역이 실수 전체로 확대되죠. 그러니까 당연하게도 마치 x라는 걸 a 탄젠트 세타로 바꾸재요. 이런 뭔데? 라고 했더니 웬걸 얘를 이렇게 바꾸면 x제곱 더하기 a제곱분의 1이라는 애가 a제곱에 탄젠트 제곱 세타 더하기 1로 인수분해가 되는데 탄젠트 제곱 세타 더하기 1이 시컨트 제곱 세타거든. 그치? 근데 시컨트 제곱 세타라는 게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1이지. 그래서 네, a제곱분의 코사인 제곱이 됩니다. 그리고 특이하게도 거지 같은 걸 내가 합성한다고 했더니 치환했더니 오히려 웬걸 깔끔해진 애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알았죠? 이해가요? 물론 얘를 네,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주제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삼각함수의 치환적분법. 좀 의아한 건 우리가 보통 로그 함수의 치환적분법 하면 로그 함수를 치환하지만 이건 그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애를 삼각함수로 치환했다라고 하는 게 특이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찾냐? 찾으라는 게 아니라 외우라는 거죠. 이렇게 생겼으면 이렇게 바꿀 생각을 해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형태 자체는 외워둬라. 이때 근데 A 사인 세타가 아니라 A 코사인 세타로 바꿔도 괜찮아요. 범위만 살짝 달라질 겁니다. 그렇죠? 범위만 달라지는 거라 이거 A 코사인 세타로 바꿔도 괜찮다. 그렇죠? 보통 사인으로 하긴 해요. 왜냐면 코사인 적분하면 이상해지거든. 아니네? 코사인을 적분하면 깔끔해지네. 맞죠? 그래서 이제 코사인으로 하는 겁니다. 얘는 적분하면 그냥 사인이 부호가 이제 안 바뀌거든. 코사인이었으면 이제 뭐 얘가 마이너스 사인 세타 이런 꼴로 나와서 또 좀 번거로워지겠죠. 자, 관련된 주제를 한번 해볼게요. 1159번. 59번. 1159번 맞죠? 50분이네. 두 문제만 하고 네, 원래 말했던 대로 이게 어렵고 그 내가 할 말도 좀 많아서 어쩔 수가 없네요. 자, 이 x제곱 더하기 x제곱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좀 그래도 편하게 해뒀나? 이거 그냥 진짜 삼각함수 치워나가는 거네. 미리 해둘 거야. f sin x 코사인 x dx인데 이거는 네, 삼각함수 치환하라는 거죠. sin x를 t라고 치환하면요. 코사인 x dx가 뭐니까 dt니까 이건 짜투리 남아있는 게 눈에 보이죠? 이 짜투리가 맞지? 오히려 우리한테 도움을 줄 거라는 이제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알았죠? 이거 너무 이상하게 생겼어요가 아니라 얘 아마 뭔가 나오겠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지 앞으로는. 그래서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주의할 건 뭐예요? sin x에 0 대입하면 얼마죠? 0이고요. sin x에 2분의 파이 대입하면 얼마죠? 1이죠. 그래서 ft dt가 되고 근데 ft는 우리가 알잖아? 그냥 0부터 1까지 2에 t제곱 더하기 t제곱 더하기 마음이 급하다. 2에 t제곱 더하기 t제곱 dt니까 적분하면 그냥 뭐 2에 1제곱 마이너스 1 더하기 1 해서 2의 1제곱 2라는 게 되겠죠.
야, 적분하면 3분의 1이죠? 여기가 3분의 1이 뜨죠? 2-3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얘를 적분을 안 했네. 말했던 유형은 1163번이겠죠. 두 개를 다 해보고 싶은데 교재에서는 얘만 있네요.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코사인 제곱 x 더하기 1분의 사인 x dx. 얘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코사인 x인데 위에 사인이 있어? 에이, 이거는 그냥 치환하면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쵸? 그래서 코사인 x를 t라고 치환합니다. 그럼 마이너스 사인 x dx가 dt가 되죠. 그쵸? 그래서 사인 x dx가 마이너스 t dt. 그래서 코사인에 0 대입하면 1이고요. 2분의 파이 대입하면 0이고요. 근데 마이너스 t제곱 더하기 1분의 1 dt가 되죠. 다시 정리하면 0부터 1까지 t제곱 더하기 1분의 1 dt 이게 되죠. 자, 다시 치환합니다. 이건 우리가 적분할 줄 못하기 때문에 치환을 한 번 더 할 거예요. t제곱을 치환했는데 t를 탄젠트 세타라고 치환하겠습니다. 그러면 0부터 1까지라는 게 뭐가 돼요? 다시 dt라는 값이 시컨트 제곱 세타 d 세타가 되고요. 그쵸? 아니 선생님 이게 어떻게 되죠? 일단 한번 해봐. t라는 게 0이면 세타 얼마예요? 0이죠. 그리고 t라는 게 1이면 세타 얼마예요? 4분의 파이죠. 근데 우리가 t제곱 더하기 1은 뭐가 돼요? 탄젠트 제곱 세타 더하기 1이니까 시컨트 제곱 세타 분의 1 d 세타가 되는 게 아니죠. 이게 뭐가 돼요? 시컨트 제곱 세타 d 세타가 되죠. 그냥 dt 자체가 길어지는 거지. 약분됩니다. 그래서 이거 그냥 4분의 파이 나와요. 그쵸? 이게 어떤 원리냐면, 네, 원리는 됐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걸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 저요. 0부터 4분의 파이 어떻게 나와요? 네, 우리가 다시 이 t가 탄젠트 세타죠? 여기다가 0 넣으면요 이거고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다 1 넣으면요 4분의 파이 이렇게 되는 거죠. 탄젠트 세타가 1이니까 세타는 4분의 파이다. 플러스 1은 어디 가는 거야? 1 플러스? t제곱 플러스 1. 아, 그래요. 너무 급하게 했구나. 자, 여기서 탄젠트 제곱 세타 더하기 1분의 1이라는 건 깜짝이야. 시컨트 제곱 세타 분의 1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dt라는 게 얘가 된 거고요. 네, 여기는 이렇게 된 겁니다. 치환을 2번 했다. 뭐 그런 거죠. 조금 지저분하다. 그렇단 거죠. 그럴 수 있다더라. 여기도 시험범위. 여기 시험 범위하고 보통 여기까지 해요. 다 시험 문제 아니에요? 문제가 어? 무슨 말이지? 다 시험 문제 아니냐고? 시험 문제가 이렇게 어려워. 아, 시험 문제가 이렇게 어렵냐고? 아니야, 이런 문제 뭐 그냥 한 문제 나오는 거지 뭐. 그렇지. 왜냐면 기말고사 시험 범위가 삼각함수 보통 함수 그 음함수 미분법부터가 보통 기말고사 시험 범위야. 그럼 거기서 어려운 문제 몇 개나 있다고 이거를 할애하겠어. 엄청 많은데 안 그래도 어려운 거. 그치. 어차피 어려운 거 잔뜩 있는데 이 문제 몇 개나 할애하겠어. 그냥 한 문제 두 문제 할애하는 거죠. 선생님 말한 대로 그러면 그 문제 수가 줄어들어요? 문제수 보통 18문제 정도 돼요. 17, 18문제. 어? 아, 근데 작년에 경민고얘가 시험지를 안 가져와가지고 시험지를 못 보긴 했어. 근데 중간고사 때도 18문제가 7문제인가? 그 정도 그러니까 적었어. 그 대신 어려운 문제가 그러니까 근데 작년에 너희 학교 좀 어려웠어. 작년에. 네. 그러니까 다른 학교들